두 번째 시간이 미국과 트럼프의 세계 통치 전략.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어. 미국은 옛날 같지 않아. 미국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미국의 시대는 그대로 있는데 남들이 전부 지나갔대. 오케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나도 보통 강대국이 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혼자 니네들이 나를 1등으로 쳐주면은 내가 그래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제도 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미국 시대는 지나갔다며. 미국은 지금 기분 좋습니다. 진짜는 1등인데 다른 놈들이 1등이 아니래. 그러니까 1등 아닌 나라처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바보들이 미국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멋있는지 알죠. 갔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은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책을 쓰는데 원 제목은 그 책이 아니었습니다. 원 제목은 이제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 땡땡, 미국 국력의 본질과 세계 전략. 이것은 이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라는 것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그 미국이 앞으로 망할 거냐 1등으로 남을 거냐라는 아주 끝내주는 책이 나왔는데 조셉 나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원제목은 Bound to Lead. 미국은 운명적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나라야.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을 때는 21세기 미국 파워. 아주 무미건조하게. 일본 책 제목은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 그래서 내가 이거 제목 좋다 해가지고 그 책을 쓰고 있던 중에 지금 제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트럼프를 썼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과 달리 트럼프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인기도 되게 좋고 하는 일을 막 파죽지세로 하고 있다. 왜? 그 사람의 정책은 전부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상식. Revolution of Common Sense. 아니, 코먼 센스가 뭡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는 미국 시민만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시민증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70%가 그거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그럽니다. 그러면 흑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아? 흑인들이 75%가 그거 해야 된다. 당연히 미국 시민이래야지 투표할 수 있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 가서 나 카말라 찍었습니다. 안 보니까 그냥 가서 투표지 주세요 그러고 찍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지. 그거를 바꾸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상식. 여러분, 해군 대장인데 저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해서 여자 옷 입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자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래.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가 바이너리입니다. 나 여자 남자가 다 있어 여기. 저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법무부 대변인 그 정도쯤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 때 미국을 지배하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이런 사람이 취직할 확률이 더 높아. 왜? 이 사람들은 소수니까. 이런 거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좋느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가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금년으로 29년 차입니다. 그 회사는 국민들한테 지금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 질문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국이 나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나간다라고 몇 %가 얘기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29년 만에 50%를 트럼프가 처음 넘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적어도 절반이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옳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지난 5월 달에 그것이 29년 만에, 이 회사 29년 만에 처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정책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덤벼들지 못해. 그런 군사력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고 그것이 나의 군사정책이야. 그러면은 전쟁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손자병법 그대로입니다. 손자병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부전이 구린 지병 선지 선자야. 싸우지 않고 적을 깨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다. 우리나라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할 것입니다. 적과 친구를 확실하게 가르죠. 친구 중에서도 까불면 다 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외교정책, 국가정책이 트럼프가 읽었던 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선거할 때 기자들이 잘난 척이에요. 트럼프 씨, 미국 국민이 읽어야 될 책 10권만 소개해 보세요. 10권 소개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저처럼 책만 들이대 읽는 사람도 10권 당장 안 나와요. 트럼프가 10권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그 잡지사 기자가 트럼프 후보님, 미국 국민들이 읽어야 될 만한 쓸만한 책 한 10권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게 2016년 8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10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자병법을 읽으세요. 손자병법.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세요. 이거 제왕학입니다. 세 번째는 노만 빈센트 펄 목사님의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말로는 신념의 마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철학을 읽으세요. 다섯 번째는 에머슨의 교육학을 읽으세요. 앞에 두 개는 역사상 빛나는 전략서입니다. 아토보아, 손자병법,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긍정적 사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빈센트 폴 목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철학서 2권. 그 다음에 읽은 책은 5권이 다 중국이에요. 더 파티, 중국 공산당의 비밀 세계, 공산당을 박살낸 책입니다. 헨리 키신저의 온 차이나, 요거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택동, The Unknown Story, 알려지지 않은 모택동 이야기, 이거 모택동 비난하는 책입니다. 타이드 플레이어스, 파도를 타면서 이제 이것도 중국 경제 같은 얘기예요. 중국. 그리고 1 빌리언 커스터머스, 중국이 그때 인구 10억일 때 10억 명하고 어떻게 장사할 거냐,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책입니다. 키신저 거 빼놓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중국은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책 읽으면 중국은 그냥 놔두면 안 될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근거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은 세부적인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기본은 이리 가자.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아니야, 일로 가는 게 맞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미니멈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가자 그랬으면 그 밑에 머리 좋은 장관들이 어떻게 갈 거냐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으로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이 멍텅구리야. 근데 그 사람은 갈 방향을 안 사람입니다. 소련 붕괴, 그게 내 목적이야. 어떻게 할지는 얘네들이 알아서 해. 근데 대통령이 과장인 나라가 있어요. 과장 노릇하는 나라. 누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갈 방향, 그걸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랍을 바꿔놓는 게 뭡니까? 아랍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 몇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수상하고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어코드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를 해줄 것이다라는 바로 그 성경 구조를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하고 잘 지낸다고 사인하세요. 지금 이 나라가 맨 처음에는 3나라였는데 이스라엘 포함해서 2나라였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번에 이란이 쓰러지면 몇십 나라로 늘어납니다.
그럼 아브라함 오코드, 아브라함 코브넌트가 이제 현실 세계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제가 다시 인용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는, 트럼프가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은 하나님의 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이죠. 헛갑이 지금 이스라엘 대사가 했던 거 한번 다시 반복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나오고 이 사람 딸이 지금 아칸소주 주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 딸은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그때 되게 잘했어요. 지금 대변인도 뭐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편이고. 네, 미국이란 나라의 생겼을 때 본질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데,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진리죠.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미국이 이런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속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미국이 이제 불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들 때 혁명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력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는 그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야. 그래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비록 천당이 아니라 이 땅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보통 사람의 자유를 정부가 한번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보자. 그런데 이것이 미국한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케네디 연설문에 나옵니다. 우리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정치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야. 자유는 기독교의 마지막 목표가 자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나님 다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 그것을 세속 정치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야. 그리고 자유가 많아진 것은 인간이 진보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독재국가보다 진보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1월 1일 날 백악관에다가 뭐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2026년은 자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해입니다. 1월 3일 날 그놈 잡아다 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2,900만 명을 자유롭게, 3천만 명이에요. 베네수엘라 3천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이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9천만한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난 2,500만의 자유를 주겠습니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1월 1일 날 금년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제국주의고 이란을 박살내고 석유를 먹고, 미국은 석유 먹을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석유는 2등, 3등이 생산하는 석유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2등, 3등, 4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미국은 500년 쓸 수 있는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란 석유를 뺏으러 갔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글로벌 파이트 어게인스트 딕테이터즈, 독재자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취임 연설문 보겠습니다. 미국이건 다른 나라이건 간에 우리는 이 나라가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가 서서히 침탈당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간 권리가 침탈당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유가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를 것이며 어떤 부담이든지 감당할 것이고 어떤 고난이든 견디고 우방은 돕고 적은 막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거랑 1960년에 66년 전 연설문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쭉 이어지는 미국의 기본 전통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죠.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항상 will be a shining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빛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 국민만 자유로운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독재들과 싸울 것이야. 부시 아들 대통령, 아들 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있을 때예요. 북한하고 얘기하면서 김정일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뺏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고 앉아있어.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기독교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나라 정권은 필히 교체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외교 정책에 아기축, 아기축 이렇게 나오는데 부시 때 아기축은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습니다. 이라크 갔고 이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아기축에는 베네수엘라가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이란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도 또 아기축이 있어요. 바이든의 아기축은 4개인데 순서대로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1, 2등이 러시아, 3등이 북한, 4등이 이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냥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인질을 잡아서 괴롭혔다. 인질 때문에 대통령 떨어진 사람이 카터입니다. 52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그때 혁명, 이란 그 종교혁명이 나가지고 444일 동안을 붙들어 뒀다가 트럼프 레이건 대통령 취임하는 날 풀어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놈들은 악이야. They are evil.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They are the real threat. 그놈들은 진짜 위협이지.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They are sponsoring terrorism. 그놈들은 테러를 부추기는 놈들이야. 아들 부시는 They killed Americans. 그놈들은 미국 사람을 죽였어. 오바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y are building nukes. 그놈들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 바이든은 We have to stop them. 그들을 막아야 돼. 트럼프, 그래 할게. 니네들이 말한 거 내가 할게. 너네들은 말만 했는데 내가 할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말한 것을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은 말만 했는데 나는 진짜 할게. 1991년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미국 국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91년에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수도는 미국 대사는 수도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이 못 옮겨. 트럼프가 일기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그거를 트럼프는 하는 겁니다. 아니 대사는 수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서울에 안 있고 부산에 있는 거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또 성서학자들이 야 이제 세계가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죠. 금년 1월 달에 쓴 거예요. 2026년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에 최고가 올 겁니다. 그래놓고 1월 3일 날 마두로 잡으러 갔죠. 2026년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요 며칠 전에 그 워싱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그 미국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조찬 기도회 끝나고서 나오면서 우리는 금년 5월 17일 날 워싱턴에서 수백만 기독인이 모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 드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We are going to rededicate.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인데 이게 그동안에 개판이 됐는데 다시 rededicate, 다시 봉헌하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5월 17일 날 워싱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어마어마한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거 민주당은 졸도할 일입니다. 말은 못하고
국민들이 또 다수가 찬성하니까. 네, 이란 전쟁하기 전에 2월 28일 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1월 달에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뛰쳐나왔는데 4만 명 죽었습니다. 4만 명.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란 나라도 아니야. 자기 국민을 4만 명을 쏴 죽이는데 트럼프가 내 그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란 국민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또 쓴 거예요. 이게 트럼프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만약 이란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죽인다면 그놈들은 당연히 죽이겠지만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이 전쟁의 성격을 이란의 자유, 더 이상 하메네이 같은 녀석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허락할 수 없어. 핵으로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뭐 목표가 바뀐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죠. 목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란은 이웃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게 해야 함. 그래서 핵폭탄도 없애고 육해공군 다 없애고 그리고 독재국가, 독재지휘부 없애고 이것이 트럼프의 전쟁 목적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3월 26일 그저께까지 10,000 곳을 폭격했습니다. 1만 군데, 1만 개를 다 부셨는데 어제 트럼프가 3,000개만 더 부시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000개 부시는데 트럼프가 전쟁 시작할 때 4 내지 6주 걸린다. 13,000개의 표적을 다 찍어놓고 순서대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10,000개 맞췄습니다. 3,000개 남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무지무지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의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전투는 한 적이 없다. 모든 전투를 다 연습해 본 거예요. 단 하나를 예측하지 못했다. 카미가제 특공대. 그는 미국 사람은 그건 예측하지 못하죠. 가서 죽으러 가는 놈.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비행기체에 그냥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조종사. 그건 미국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카미가제는 날아가는 기름만 넣어주죠. 안 오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배를 바꾸서 죽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예측 못하고 나머지는 다 예측했다. 이번에도 미국 대장, 예비역 대장 한 사람이 나와서 이란과의 싸움은 다 연습해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 죽였죠, 얘를. 이놈이 37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런데 전쟁이 직접 일어나는 첫날 죽었습니다. 왜 그 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반에 했느냐? 이스라엘이 정보가 너무 좋아요. 저 하메네이가 부하 49명을 데리고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미국 지금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을 때리고 이스라엘은 지휘부를 때린 겁니다. 뱀의 머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날 49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높은 순서대로 49명이 죽었어. 그럼 그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해요? 국방장관 죽고 모든 장관. 하여간 높은 순서대로 49명 죽었다 쳐보세요. 웬만한 큰 나라도 그거로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음번 최고 지도자를 뽑으려고 또 높은 사람 88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 죽여버렸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아마 대위나 대령쯤이 지금 제일 높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안전해. 왜냐하면 중국제 방어막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18m짜리 콘크리트 벽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요새 폭탄은 18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폭탄들이 18m짜리 세멘트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회의하던 49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 3일 후에 또 이 나라의 그 성직자들에게 지친 애들 말로는 88명이 모여서 후임자를 뽑으려고 투표하던 중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지금 이란 장교들한테 전화 걸어요. 내 이름 하산 대위. 너는 죽은 놈이야. 너는 죽은 몸이야. 그러면 그 대위가 네, 나 죽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가 임마 그 27초소에서 대만한 사람 네가 쏴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아니? 이란 국민이 너네 집 무슨 아파트 407호라고 가르쳐줬어. 407호에 폭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죽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게 되었느냐? 여러분, 중국에 CCTV가 7억 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이 돼요? 인구가 14억인데 CCTV가 7억 개래. 두 사람당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다 알지만은 무슨 장군이 어디 가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란에다가 중국이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해킹해가지고 에브리바디의 움직임을 알고서 전화가서 죽이는 겁니다. 88명을 죽였는데 폭탄, 구름이 올라가다가 하트를 그리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하고서 그 다음 아들을 수프림 리더로 뽑았는데 이 사람은 수프림 리더가 된다면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죽은 거로 지금 확인이 거의 됐습니다. 뭐 다리도 잘리고 뇌도 코마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죽인 것을 전부 다 eliminate라고 씁니다. 제거했다, 제거. eliminated. 근데 이 전쟁을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하는지 처음에는 머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수뇌부, 그 다음에 이란의 육해공군, 그 다음에 지금 공격하는 거는 이란의 독재 정치 구조를 공격하는 겁니다. 독재 정치 구조는 뭡니까? 법원, 경찰, 그리고 시큐리티. 지금 죽는 사람들은 주로 경찰서장들이 죽어요. 처음에는 장군들이 죽고 맨 앞에는 수프림 리더 및 그 일당이 죽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밀리터리 커뮤니케이션, 전화로 지휘하죠. 요새 전쟁은. 옛날에는 그냥 말로 목소리로 지휘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하는데 전화망을 다 끊어놨습니다. 지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은 이란군 100만 명이 미군을 혼내줄 거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집중한 데 반해 미국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를 제거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건 뭐냐면은 전쟁할 때는 말이죠, 원래 그 나라의 군사력을 깨는 것이 원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의 군사력을 다 깨놓고 이라크 국민들한테,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나라를 차지하십시오. 그 이제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가르쳐 준 대로 적의 급소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면 전쟁에 이기는 거야. 전쟁이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것이지, 군사력이 남아있으면 의지를 강요 안 당해.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깨라고. 그거 이제 100년 동안에, 200년 동안의 군사 전략 이론입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부시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라크 군사력을 괴멸시켰는데 보니까 군사력도 없는 후세인이 국민들을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전략이 바뀝니다. 아하, 저런 그 독재자랑 싸울 때는 그 나라의 급소는 군사력이기보다는 그놈이야, 그놈, 김씨야. 이놈을 죽이면 그게 급소야. 그래서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부시는 후세인만 따라가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죽였습니다. 군사력도 죽이고 수뇌부도 죽이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승리 선언할 수 있어. 항복할 놈이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죽어서 항복할 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겠어.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옆 나라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어. 옆 나라를 위협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게임을 끝내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부르짖은 것이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 말을 했는데 진짜 전쟁이 나자마자 10분 만에 죽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란 평가는 미국이 잘못한 거야, 이란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이란의 국민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희, 즐거움, 야 드디어 이 못 쓰는 정권이 무너졌구나. 그냥 일단은 외국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뭐 영국에 있는 이란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옛날 이란 깃발 들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병사들은 뭐 대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탈영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 지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죽으면 그 부대가 그냥 다 와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방장관이고 뭐고 다 죽었는데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을 때요. 그들의 육군은 사라졌다. 해군도 사라졌다. 통신도 사라졌다. 지도자들도 사라졌다. 지도부가 2번씩이나 사라졌다. 3번째 지도부로 내려간 상태다. 공군은 완전히 전멸했다. 뭐 배도다. 지금 이제 140적 가라앉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없다 이거예요. 거기가 싸움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항복 선언을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며칠 전까지 10,000군데를 포기했어요. 10,000군데. 아무리 나라가 크더라도 10,000군데를 얻어터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10,000군데. 북한은 미국이 이란보다 훨씬 정밀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라예요. 왜? 더 오랫동안 봤거든. 더 오랫동안 적이니까. 그리고 북한은 이란의 한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뭐 북한은 그냥 뭐 이란이 열을 걸렸으면 북한은 이틀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 끝내주는 평론가들, 이 사람은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이 나와서 트럼프가 하려는 목표는 거의 다 끝나간다. 거의 다 끝나간다. Iran's war machine on life support. 이란의 전쟁하는 능력은 지금 링게를 맡고 있는 라이프 서포트, 죽지 말라고 주사 맞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나라가 미국한테 이긴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옵니다. Iran is looking for an exit ramp. 이제 도망갈 구멍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근데 미국 좌파 방송은 미국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방송국들이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이란 항복하시지? 그럼 마지막으로 죽을래? 그 둘 중에 하나 택해. 파이널 블로우, 트럼프 아이스 넉아웃 펀치. 마지막으로 한 방 때리면 다 가는 건데, 그게 그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이란 석유의 90%가 거기를 거쳐서 수출이 됩니다. 근데 그 섬을 군사시설은 미국이 다 파괴하고 아직 육군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육군이 이제 오늘 내일 도착합니다. 그 섬을 점령하면은 그 이란 수입의 60-70%가 그 석유인데, 석유의 90%가 그 섬을 통해 나가는데, 그거를 미국이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경제적으로. 바로 그 일이 벌어지기 하루 이틀 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3,000개만 더 표적하면 다 끝난다. 이제 끝이 가까워 오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땅을 팠어요. 북한이 땅 파는 기술을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북한의 군사 전력은 전 국토의 요새화. 옛날에는 그게 통합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산 속에 다 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오는 길은 있어야 되죠. 나오는 길 없으면 그게 무덤이니까. 나오는 길이 있는데 미국이 그 구멍을 때려요. 구멍을 때려서 무너뜨려. 근데 무너뜨리면은 또 나와서 그 문을 치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놈은 안 죽었다는 것을 미국이 아는 거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미국군 장교들이 저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땅굴들을 아무리 폭격을 하더라도 그놈들이 며칠 있으면 그 돌을 다 치우네. 그래서 장교들이 미국 과학자들한테 연락합니다. 저놈 속에 있는 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디리떼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현지의 장교들이 부탁한 무기를 가장 빨리 만든 거가 그 아프간 전쟁 때인데, 6개월 이내에 영어로는 소모베릭이라고 그래요. 소모베릭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소모는 열이라는 뜻이죠. 그 폭탄은 그 굴의 입구에 땅 터뜨리잖아요. 터지면서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빨아들여. 그래서 착하게 죽어. 피도 안 흘리고. 지금 이란 사람 어떤 굴에 5,000명이 질식사했습니다. 그냥 그 입구에다가 터뜨렸는데 산소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폭탄을 때리면은 동굴 속은 그 파장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 내장 터지고 그런데요. 그 굴 속에 있으면은. 이게 좀 헛거죠,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 보면은 미국 이란 미사일이 10만 불짜리가 오는데 미국은 그거 쏘려고 100만 불짜리를 쏘고 있어. 이제 곧 미국은 돈도 고갈되고 폭탄도 고갈될 거야. 그거는 일단 논리가 틀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10만 불짜리 쏘면은 그거 맞추는데 100만 불 들어요. 그 미사일은, 맞추는 미사일은. 그러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100만 불짜리 쏘는 이유는 말이죠, 밑에 있는 1000만 불짜리를 지키려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쏠 때 이것이 맞느냐는 저 미사일이 10만 불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키려는 이것이 100만 불이냐 1000만 불이냐를 따져가지고 이게 더 비싸면 100만 불짜리 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10만 불짜리를 100만 불짜리로 쏘는 바보 같은 미국, 아니죠, 1000만 불짜리를 보호하려고 100만 불짜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이라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틀리는 거라 이게. 그런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미국이 말이죠, 빛으로 쏘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빛. 우리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빛이죠. 그거를 얼굴에다 쏴도 아무렇지 않죠. 뜨겁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열을 집어넣어 보세요. 타버리지. 빛을. 그래서 그 레이저포를 만들어 갖고 군함에 다 달았습니다. 저 레이저포 쏘는 군함 보세요. 그 레이저포 한 발이 3달러입니다.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으로 10만 불짜리 미사일 다 맞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 군함이 다 레이저포,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군이 휴전선에 갖다 놨는데 그 포 이름이 THEL이라고 그래요. 그냥 THEL로 북한의 대포 뻥 쐈어요. 이만한 대포를, 날라오는 대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 못하는 나라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이 말이죠, 멋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팔았어요. 이거 팔면서 야, 미국 스텔스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마두로도 집 앞에 이런 거 있었는데 헬리콥터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야, 이스라엘 우리 미사일 좋거든, 이거를 미군 비행기 다 잡을 수 있어. 단 한 대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로. 요 며칠 전에는 말이죠, 미국 군함 아브라함호라는 것을 향해서 중국제 미사일이 101발이 발사됐어요. 101발, 101발. 근처도 못 갔습니다.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날아가다 떨어진 것도 있고. 바로 그 미사일들이 이거예요. 중국제 미사일. 색깔은 멋있죠. 겉하고 속이 같습니까?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해야지. 공고가 좋은 학교는, 나라는 꽝입니다. 수학, 물리학, 그 원천 기술, 그것이 센 나라가 뭐 지금 현재 미국이죠. 그리고 뭐 독일, 일본 정도가 따라갈 정도고, 중국은 아직 아니죠. 이런 것들 줬는데 다 못 쓰더라. 그래서 중국 애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미사일 방어막에서 그냥 고기나 구워 먹자 하고서, 불판같이 생겼죠. 고기나 구워 먹자고, 이거 뭐 아무짝에도 못 쓰네 젠장하고서. 이거 다 호메이니 집 부근에는 이거로 그냥 막을 쳤습니다. 미국 비행기 날라오면 이스라엘 비행기 막아야 되니까. 근데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무력화된 것이죠. 그래서 마두로 잡혀왔을 때 마두로 거는 중국 거보다 더 새 거였습니다. 마두로 잡혀간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거는 장난감이냐? 장난감, 뭐 전쟁에서 못하면 장난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최근에 이건 뭐예요? 중국에 대해서 심리전한 겁니다. 야, 니네가 미사일을 요 며칠 전에 보니까 파키스탄을 통해서 100발을 줬대. 이란이 지금 쏠 미사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100발을 쏜 거예요. 보니까 중국 미사일이 육로를 통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으로 온 겁니다. 근데 101발을 발사했는데 하나도 못 맞췄네. 이제 조롱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미사일들은 다 실패. 좋은 미사일을 한마디도 돈만 비싸고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비행기가 뜨는구나. 이거는 뭐냐면은 B-50이라는 폭격기인데 얘가 폭탄을 제일 많이 싣습니다. 근데 얘는 밑에서 쏘아댈 때는 못 날라요. 맞으면 떨어지니까. 얘는 스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텔스들이 가서 폭격을 하고 밑에 있는 방공망이 무력화됐을 때 얘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날아갔다는 것은 이란은 이제 위로는 못 쏘는구나. 이 하늘은 다 미국 거구나. 근데 얘는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융단 폭격.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융단 폭격. 무지막지한. 옛날에 말이죠, 2차 대전 때 큰 다리 하나 부시려면 폭탄을 9,000발 정도 떨겨뜨렸습니다. 그것이 월남전 때는 300발로 줄어요. 지금은 한 발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는 폭탄들이 다 멍텅구리예요. 바람 불면 옆으로가 떨어지다가. 그래서 8,000발 떨기면은 겨우 다리 하나 부셔요. 9,000발에. 그래서 그때는 그 폭탄의
이걸 이제 CEP라고 그러는데, 이거 8천,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을 800m 안에 들어가면 맞은 거로 쳤습니다. 지금은 한 30년 전에 걸프 전쟁할 때는 8m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30cm 안에 들어가요. 8m라고 치더라도 8m, 800m면 100대 1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100 곱하기, 이거 넓이가 1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되죠. 길이가 100배 차이 나면. 그러니까 옛날에 1000발하고 지금 1발하고 같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거가 더 정확해졌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다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미군이 갔습니다. 2,500명의 해병대가 갔는데, 일본 신문에는 야, 일본에 있는 미군 빠져서 큰일 났다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기자들이 세계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미군 미사일 빠지면 큰일 났네, 뭐 야단 났네 그러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끝나면 또 올 건데 다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군함들이 지금 이란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섬이 지금 고막 말한 이란 석유의 90%가 저기서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군사시설을 미국이 완전 파괴하고 소수의 미군이 가서 서 있습니다. 폭격한 다음에. 얼만큼 소수냐? 지금 몇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정유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 섬을 미국이 한 2,000명 가면은 그 섬은 미국 거. 그 섬이 미국 거가 되면 이란의 숨통은 미국이 언제든지 풀어줬다 펴줬다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트럼프가 1988년에 우리나라 아까 맨 처음에 본 그 트럼프가 그 책 선전하던 해 영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미국은 왜 매일 얻어 터지고 있어요? 왜 이란한테 매를 맞고 있습니까? 이란이 미국 군인한테 총을 쏘는데 나 같으면 저 섬을 가서 점령해 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점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급소가 뭐다는 것을 그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신문 기사예요. 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쩔쩔매냐? 이란 놈들이 까불면은 그 섬을 가서 점령해가지고 혼을 내줘야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예측입니다. 지금 또 민주국가가 되는 거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큐바입니다. 큐바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점령해 놓으니까 큐바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켜주던 나라예요, 경호원으로. 그런데 그 대가로 석유를 줬습니다. 큐바는 석유가 안 나요. 그런데 미국이 작아가니까 큐바한테 석유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이 돼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67년 만에 처음으로 큐바에서 반공 데모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큐바가 미국한테 항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큐바는 곧 미국이 프렌들리 테이크 오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접수하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이제 미국 말 듣는 자유주의 국가가 되고 또 이제 발전하겠죠, 미국이 돈 투자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1990년에 26년 전에 언젠가 큐바도 자유주의 국가가 되겠죠. 큐바가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은 나는 그 나라 가서 그냥 완전히 부동산 왕이 될 겁니다. 내 건물을 왕창 지을 거예요. 혹시 내가 그때 미국에서 가장 끝내주는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그 말한 겁니다. 언젠가 큐바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집을 많이 져가지고 완전히 부동산 왕이 될 겁니다. 혹시 내가 그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했다. 누구도 이란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항복할 놈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하면 끝이다. 그거가 지금 요 며칠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비행기 중에서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퇴역시킨 비행기인데, 이란이 요만한 배 가지고서 요만한 배, 조그만 보트 갖고 와서 유조선을 위협해요. 그거랑 싸울 때는 이 비행기가 또 왕입니다. A-10이라는 비행기인데, 이놈은 나르는 탱크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 시속 한 400-5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 낮게 떠서 이렇게 보면은 조종사 얼굴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낮게 뜨는데, 이놈이 그 주둥이에 육혈포를 달고 있습니다. 육혈포. 이 포를 달고 있는데 폭탄이 3cm짜리예요. 근데 이놈이 1분에 3,900발이 나갑니다. 그래서 3,900발 1분 동안 못 누르고 그냥 푹 이렇게 눌러요.
근데 1초에 70발씩 나갑니다. 그냥 명중을 하니까 소련 탱크도 다 구멍이 뚫리는데 이란의 보트들이 살아날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얘가 붕붕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란의 보트들이 못 나와요. 바로 이런 옛날 비행기 갖고 와서 지금 또 받아 막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있다가 지금 있는 헬리콥터인데, 이 헬리콥터 그 밑에 포 보이죠? 그 바로 밑에 이 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조종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조종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조종사의 눈이 꽂히는 그 지점을 쏘는 포입니다.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계산할 때 이거 한 대는 북한 탱크 100대다라고 계산했습니다. 화력 계산할 때. 근데 오래된 거지만은 지금 다시 꺼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지금 트럼프가 5일 동안 휴전에 며칠 더 주세요. 그래 7일 달라고 10일 줄게. 뭐를 안 때리는 건지 아세요? 발전소. 발전소를 때리면은 국민들이 뛰어나갑니다. 전기 집에 없어 보세요. 그러면 하메네이 이 정권 물러나라고 다 길거리로 뛰어나갈 거예요. 근데 집에서 냉장고 있고 전기 켜지는 동안은 저놈 없어져서 기쁘다는 데지만은 너 죽어도 나가야 될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지금 할까 말까, 발전소를 때릴 거야라고 얘기하고서 미국이 5일 동안 시간을 줄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7일 더 달라니까 열흘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좋지만은 다른 거는 쉬지 않고 부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옆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은 지금도 매일 터지고, 누구 죽었다 해서 매일 나오죠. 이런 그림들이 지금 열심히 보면 매일 나옵니다. 20일 외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폭격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이거는 이란이 말하자고 그랬습니다. 미국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발전소 때리는 일을 보류하겠다. 그랬더니 이란에서 내가 언제 말하자고 그랬느냐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죠. 말하자고 그랬냐 하는 놈도 있고 말하는 놈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갈라치기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협상의 도사인데 갈라치기 해가지고 항복하자는 놈이 있고 싸우자는 놈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들의 통신망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테헤란을 거닐 수 있습니다. 테헤란을 마음 놓고 미국은 다닌다는 그 얘기입니다. 테헤란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테헤란로 있죠. 서울 가면은 길에 차들이 막 다니잖아요. 근데 가는데 조그만 승용차 한 대가 빵 터져. 근데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다닙니다. 근데 그 빵 터진 차가 요 며칠 전에 터진 거는 이란의 핵과학자가 타고 가던 차를 죽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다닙니다. 왜? 나는 안 쏘니까. 근데 옆에 장군이 가는데 그놈은 죽어. 근데 그냥 어쩌면 죽네 그러고 그냥 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와서 카메라 들고서 찍습니다. 저 장군 집 터지네. 막 지가 좋아해. 막 소리 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막 엑스에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하고, 이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그 자기를 쏴 죽인 경찰 간부들 그 집의 좌표를 이스라엘 군한테 줘요. 주소를. 그 전화번호도 때로는 주고, 그러면 전화 걸고 죽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3일 이란이 미국에게 큰 선물을 주었고, 무슨 선물인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란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란은 미치는 거예요. 저 어떤 놈이 지금 반역자가 나온 거야 뭐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공화국 수비대 장군인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트럼프 사위 쿠셔너라는 사람, 그리고 위트코프라는 트럼프의 특사하고 지금 접촉 중입니다. 항복 조건을 접촉하는 거겠죠. 근데 이 나라의 강경파들은 우리는 죽어도 항복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친구인 미국 상원의원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세 개의 새로운 정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 정부들이 미국과 우호적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정부가 된다면 당연하죠. 그것은 베를린 장벽 이후 가장 큰 최대의 지정학적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가 소멸되는 겁니다. 미국 국내도 소멸되는 거고 세계도 소멸되는 거고 친중, 반미, 독재, 이슬람 국가 그 네 범주 안에 미국이 손볼 나라가 다 포함됩니다. 북한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이제 다 손보게 될 거예요. 또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전쟁사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빅터 데이비드 한슨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어떤 대통령도 이루가지 못한 업적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죠. 그리고 칼과 시마타 해가지고, 시마타는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드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그게 어떤 칼인 줄 아세요? 십자군의 칼입니다. 십자군의 칼은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이 기독교의 칼. 그리고 시마타는 이 휜 칼, 아랍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회교도의 칼. 이 두 칼들이 지금 700년, 800년 동안 싸우는데 옛날에는 휜 칼이 이겼습니다. 계속. 기독교가 밀렸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밀리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무렵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이기고, 영국이 이기고, 오토만 제국을 영국이 무너뜨리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독교가 오히려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그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제 역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쪽으로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 싸움에서 기독교 편 또는 이슬람 편을 따로 들지는 않겠다. 다만 누가 더 옳으냐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저쪽 기독교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산상수훈이 기독교 쪽에는 있더라. 용서하는 거죠. 자비심. 근데 이슬람은 그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편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무실에 처칠 갖다 놨다고 그랬죠. 처칠, 영국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일기 때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치웠어요. 그래서 어디 창고에 갖다 놓은 거를 다시 꺼내와 그러고 다시 갖다 놨어요, 이번에. 뭘까요? 처칠은 웨스턴 데모크라틱 크리스천 시빌리제이션의 디펜더, 옹호자, 방어자입니다. 서구 기독교 자유 정치 질서의 수호자. 나는 처칠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서구 사회주의,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문명을 회복할 거야. 그 요번에 미국 국가안보보고서 보면은 유럽은 한때 위대했다. 다시 위대해져야만 한다. 지금 영국의 유럽에 그냥 회교도가 설치고 있죠. 그거를 지금 깨버리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 선거했는데 우파들이 압승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우파 압승, 프랑스 우파 압승. 그래서 다음번에 독일 수상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우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파가 지금 최근에 득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방에 제일 큰 대통령 사진으로 레이건을 갖다 놨습니다. 레이건은 Defender of America 또는 독재국가의 왕초를 쓰러뜨린 대통령. 소련을 무너뜨렸죠.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 혼자 유일 패권 시대를 열었는데 나는 지금의 독재국가의 왕초인 중국을 쓰러뜨리고 미국 유일 패권 시대를 열어갈 거야. 그래서 처칠하고 레이건이 합쳐진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야, 왜 미국은 또 전쟁에 빠져드니? 라고 미국 좌파들이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나는 영원한 전쟁 반대론자야. 나는 저것들이 시작한 영원한 전쟁을 지금 끝내는 중이야. 저놈들이 47년 전에 전쟁을 시작했거든. 근데 그 전쟁을 지금 내가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지. 이제 퍼머넌트 워는 끝나는 거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지금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테헤란에 시민들이 뛰어나오는데 여자들이 이거 다 벗었습니다. 이거 안 벗었다고 참 많이 죽었어요. 이거 안 벗었다고 사형시키는 나라가 그 나라죠. 그런데 이제 거짓과 진실입니다. 미국의 B2를 이란군이 잡았대. 그래가지고 폭파된 B2 앞에 이란군이 서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장난감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커. 그 옆에는 진짜 비행기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 회색 비행기가 진짜예요. 이게 이제 정신승리죠. 한 대도 못 잡았는데 잡았대. 우리나라 신문에 단 한 대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폭격에서는 단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거 있냐? 있어요. 떨어진 게 있는데 쿠웨이트가 쐈습니다. 쿠웨이트가 미국 미사일로 적긴 줄 알고 쐈어. 근데 이제 조종사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란의 포를 맞고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놈 죽었죠.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잡혀와 있어요. 이 마두로가 폭탄입니다. 이놈이 미국 형님들, 내가 비밀을 다 볼 테니까 나를 사형시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플리딜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감해줄 테니까 아는 거 있으면 다 불어. 근데 저거 뭐라고 최근에, 이거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진짜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약 문제를 이 틀막 하려고 미국 상원의원 60명한테 몇백만 불씩 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평민의 나라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미국에는 왕자님도 없고 백장님도 없어요. 공주님도 없고 평민이라. 대통령도 그 대통령 당선돼야 되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워싱턴이라는 곳에 귀족은 아닌데 귀족이 생겼네. 이놈들이 누구냐? 공화당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 하원의원, 민주당 하원의원, 걔네들 따라다니는 변호사들, 로비스트들, 기자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워싱턴에 한 보이지 않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세력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놈들은 꿀을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그거를 그냥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트럼프가 그 워싱턴이라는 딥스테이트가 거주하는, 워싱턴이 원래 늪입니다. 늪. 이 늪을 내가 말려버릴 거야.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는 놈들을 다 쫓아버릴 거야. 트럼프는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정치가 출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딥스테이트를 박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화당원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를 이 마두로가 불고 있다. 마두로도 그랬죠. 트럼프 말만 하지 말고 나와서 잡아봐 그랬습니다. 용용 죽겠지 하면서 가서 잡아버렸죠.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새벽에. 저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좀 중국 미사일이 다 막아줄 줄 알았는데 와서 끌어 앉아 있고 이제 뭐 다 불고 있어요. 그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려고. 보세요. 지옥가는 미국이 지우는 놈들입니다. 순서.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와 있네, 그죠?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뭐 그 뒤에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훅 불면 나갈 놈도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오일. 베네수엘라는 정말 매장량은 세계 1등입니다. 그 나라가 하도 규제를 받아서 팔지를 못해요. 그 깡패기 때문에 깡패하고 장사 못하는 법을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장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중국하고만 장사해. 근데 중국하고는 불법이니까 싸게 팔아.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가지고 싼값에 공장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이제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 석유. 이란도 국제 깡패기 때문에 이란 석유를 사면은 미국이 그냥 관세를 50% 100%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는 마음 놓고 못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만 사가 싼 값에. 그거를 또 미국이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통계 보면은 중국이 석유 수입하는 나라 많은 순서들이 11나라가 나오는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란이 2등입니다. 중국 석유에. 그래서 중국이 사오는 석유가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74%인데 중국이 74%를 외국에서 사오는데 그 사오는 70%를 미국이 준 겁니다. 이번에. 중국은 공업 국가죠. 공장이 돌아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은 미국이 틀어주면 가고 막으면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도 참 운명이 험악하게 됐죠. 지금 이 무지막지한 하르그 섬에 트럼프 대통령이 38년 전에 나 같으면 저길 점령하겠어. 근데 지금 점령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뭐 차이나 놀러온 거 The World's Factory. 그렇죠.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그래도 물건 계속 만들어라. 야, 기름은 내가 너한테 그 대신에 돈 다 주고 사. 우리도 팔게 우리 거. 이번에 중국이 망한 거는 중국의 이 사람이 중국 국제정치학에 날리는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이름이 리입니다. 이리예요. 리라는 사람이 매일 방송국에 나와서 떠들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약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은 이란은 30분 내에 이스라엘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날아갔습니까? 30분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넌 뭐냐? 꺼져. 네가 중국에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야. 그래서 이제 망신당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중국제 무기는 끝내줍니다. 이란은 우리 중국제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독재 국가는 과학도 안 됩니다. 정착은 물론 안 되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트럼프가 큰 가위를 가지고서 아주 못된 시뻘건 문어를 자르는데 베네수엘라 잘라주고 이번에 이란 잘랐어요. 뭐 더 자를 게 별로 없어. 저 나라 골로 갑니다. 중국이 망하면은 우리나라의 대전략, 통일 강대국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 대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다리가 지금 다 잘라지고 있는 트럼프 형님이 저걸 해주고 있더라 보니까, 물론 미국이 원하는 거가 따로 있겠지만은 중국은 트럼프가 보기에 뭔지 아세요? 지구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거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날리면은 민주정부 들었으면 또 기독교 국가가 되겠죠. 1억 2천만 명이 기독교들이면 중국은 이미 그래서 세계를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좀 시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